2015년 영국 런던. 평소처럼 얼굴책 계정에 접속하려던 한 남자. 하지만 What? 내 계정이 차단됐다고? 이 말도 안 돼. 자, 8년 넘게 사용해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건만 얼굴책 정책에 의해 그의 계정이 차단된 건데요. 아 진짜 슬프겠다. 아니 뭐 범죄에 연루됐거나 또 해킹이 되면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저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얼굴책 측에서 그의 계정을 차단한 이유. 가짜 계정으로 의심되어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자, 이 뭔가 복잡하고 긴 듯한 문제는 다름 아닌 그의 이름 때문. 아이, 저게 이름이야? 저 이름이에요. 저 그냥 무슨 페이지 이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이 저래? 자, 그는 자신이 계정의 소유주이자 가짜 계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과 면허증 4본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가 된 그의 이름. 아 이거 어디가 성이야? 복잡한이 성이야? 컴플리케이티드. 1번이죠, 패밀리님. 2번이 something long and 진짜 미치겠다. Something long and가 이름이야? something long and가 이름이고 complicated가 이제 패밀리님. 자, 얼굴책 측에선 그의 독특한 이름 때문에 가짜 계정이라고 판단, 결국 차단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요. 힘들게 산다 씨. 사실 이 something 씨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복잡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주신 이름은 윌리엄 우드. 평범하네. 그런데 2007년에 뭔가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복잡하고 긴 이름인 something long and complicated라고 개명. 참고로 영국에서는요, 서류만 제출하면 개명 아주 쉽습니다. 아 그래요? 창 씨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이름 풀네임 자체가 Something long and complicated잖아. 길고 복잡한 거. 내 이름. 그 약간 위트 있게 조금 장명을 한 것 같은데. 위트 있게 장명하면서 무슨 동아리 이름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이름대로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롱앤드씨. 계정은요? 복구됐어요? 다행히 자신의 이름을 증명한 썸띵 씨. 얼굴책 측은 그의 계정 차단을 해제. 썸띵 씨는 소중한 추억과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좀 심플한 이름으로 다시 개명할 생각은 없으시죠? 너의 이름은 쉽고 11을 공개합니다. 유일무이한 이름을 가진 남자. 나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같은 이름 때문에 일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절대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산티아나 출신의 한 청년은 세상엔 제 이름과 동명이인인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유일무이한 이름을 가진 기쁨 아무도 모를걸요. 아니, 동명이인 없는 걸로 치면 아까 마리아나 펩시가 1등이지 않을까요? 설마 동명이인이 있을까? 마리아나 펩시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마리아나 펩시가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 들어보자. 왜? 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름을 가진 남자.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숫자 6입니다. 6이에요, 6. 아라비아 숫자 6이라고, 이름이. 자, 신분증에도요,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6을 표기합니다. 발음은요, 스페인어로 6을 뜻하는 세이스입니다. 저거는 세이스? 누가 봐도 오타 같지 않아? 근데 저게 무슨 뜻일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2001년에 태어난 세이스.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아들의 이름을 두고 설전을 펼쳤습니다. 아 세상에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어요? 그 둘 중 한 개 아니면 절대 안 돼. 양보 못해. 아들에게 흔하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세이스의 아버지는 두 가지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6번째 아이란 뜻의 숫자 6.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서 따온 오사마였습니다. 뭔정신이야 이게? 남편의 완강한 고집에 그의 어머니는 차마 아들 이름으로 테러리스트의 이름인 오사마를 선택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숫자 6을 선택. 대신 아버지의 성 다음에 어머니의 성이 오는 콜롬비아식 이름의 틀을 깨고 어머니의 성이 아버지의 성보다 앞에 오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름 세이스 마르티네스 메디나. 그렇게 세이스는 세상 유일무이한 이름인 숫자 6 외에도 어머니의 성을
아버지의 성보다 앞으로 오게 한 최초의 콜롬비아인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분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라고 했잖아요. 최초죠. 정말 특이한 조합의 이름을 갖게 되신 거네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야, 이거 난 정말 이해 못하겠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다 보니 주변에서는요. 얘들아, 우리 오늘 강의 끝나고 몇 시에 만날까? 정문에서 만나자. 시간은 6시? 오케이. 그의 사진을 숫자 6을 대신하는 밈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학원 갔다가 내 사촌 2 곱하기 3이랑 놀고 있어. 오 마이 갓. 아이고, 정말 애들한테 이러지 맙시다. 세이스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름이 특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들에게 세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름과 성,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너의 이름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위험하다. 미국 위스콘신주 벨로이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특이한 이름 때문에 어딜 가나 숱한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 이름이 그게 뭐야? 너희 엄마 마약 중독자야. 너 이름 진짜 웃긴다. 넌 집에서 물 대신 콜라만 마신다며? 소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리화나 펩시. 와, 마약과 콜라가 연상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와, 저희 진짜 별명에도 기분이 나쁜데. 애기 이름을 왜 저렇게 지어? 마약 이름을 왜 굳이 이름으로 붙였을까? 어떻게 저렇게 짓지 이름을? 그녀는 대체 왜 이런 이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는 여유와 낭만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영혼, 이른바 히피 세대였습니다. 당시 히피들 사이에서 마리화나라는 마약을 한대 피우고 콜라를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딸에게도 자유로운 낭만을 담은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던 어머니. 딸, 이 이름이 너를 세상 곳곳에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이름 때문에 매번 놀림의 대상이 됐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기회로 바꿔서 오히려 이름 덕분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마리화나 펩시라는 이름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름과는 반대로 학창시절 마약의 유혹을 단호히 떨쳐냈고요. 이름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에게는 포란 듯이 높은 성적으로 증명. 모범생으로 바르게 자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이름에 대한 편견이 난무하는 걸 재차 느낀 뒤 그녀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녹여서 이름 관련 논문을 발표. 교육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잘 돼서 나중에 웃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저분 힘들었겠어. 진짜 조금만 잘못해도 이름과 묶여서 놀림 받았겠다. 그래. 저분이 대단한 거야.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어쨌든 결과적으로 참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유로운 낭만을 담은 이름 마리아나 펩시. 어머니가 선물한 이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세간의 편견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너의 이름은 19, 3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같아진 사연은 어느 곳에든 이름 묻고 대답할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베일리예요. 네. 그러면 성은요? 네, 베일리예요. 이름 말고 성이요, 성. 베일리예요. 이름 하나 묻고 대답하는 일인데 마치 동문서답하듯 실랑이가 펼쳐진 상황. 혹시 미들네임도 베일리 아니야? 베일리. 근데 사실 그렇게 이름 짓진 않지 않아요? 우리가 패밀리 네임이 베일리인데 딸을 베일리라고 이름 짓진 않지 않겠어요? 좀 이것도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자, 그녀의 이름은 베일리.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 싶으시죠? 그녀의 이름이 원래 베일리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나타난 운명적인 사람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Bailey. My husband's last name is Bailey, and so in 2020, when we got married, I became Bailey. 외국에서는 이제 남편 가족의 이름을 바꾸잖아, 성을.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사실 베일리는 결혼 전
뭐? 자기 성이 베일리였어? 왜 말 안 했어, 자기야? 우리 운명인가 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성이 베일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데요. 자기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진 남자에게 운명적으로 끌린 걸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문화가 있다 보니 베일리라는 남편의 성과 베일리라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 합쳐져서 안녕하세요. 저는 베일리예요. 훨씬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과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보니 운명적 이름 에피소드에 사람들의 반응 대폭발! 15만 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흥미로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래요. 이거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다. 근데 뭔가 운명처럼 만났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좋을 때 이런 사인이 있으면 더 좋죠. 또 솔직히 자기 이름 자기한테는 제일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했을 거고. 베일리. 결혼한 뒤 성과 이름이 같아진 베일리. 이름 공동체 되어 영원히 서로 사랑하세요. 너의 이름은 19, 2위를 공개합니다. 그 마을이 이름을 바꾼 이유. 독일 국경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서북부의 한 마을. 인구가 1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이 마을은 뜻하지 않은 세간의 관심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여보세요? 거기 마을 이름이 진짜 그거예요? 이런 장난 전화까지 빈번하게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름이 또 아주 재밌는 이름인가 봐. 깨나 보다. 제가 이 마을 이름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래서요. 사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독일 전문가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에이. 읽어주세요. 후킹. 후킹. 아니, 영어 단어를 몰라요? 독일어로 읽어주세요. 독일어 발음. 독일어는 유가 우입니다. 아, 그래요? 어로 발음이 안 되고 영어식의 편견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면 뭐라 읽겠어요? 후킹. 미국 사람인데? 후킹. 이거 어떻게 이러냐? 아니, 이게 합성 아니에요. 어? 하지만 설마 진짜 마을 이름을 욕설로 지었겠습니까? 독일식으로 읽으면 우리 오 기자가 말한 것처럼 후킹이라고 발음하는데 후킹. 욕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졌다. 이 후킹이라는 마을의 지명은 6세기형의 포코라는 귀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무려 18세기부터 이어졌던 유서 깊은 이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곳에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은 후킹의 철자 FUCKING가 영어권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구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 사실. 저거는 뭐 마을 이름이 우연의 일치인 거지 뭐. 이 의도치 않은 사람들의 관심에 주민들은 참을 인. 어찌 보면 마을 홍보도 되는 셈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꾹 참아왔지만요. 도로 표지판을 훔쳐가고 심지어 마을 표지판 앞에서 외부인 남녀가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다. 저건 못 참지. 선 넘네. 마을 이름 때문에 여러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며 관광객들의 지나친 관심과 조롱은 계속됐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을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과 마을 이름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의견이 충돌. 설왕설래를 거친 끝에 2020년 11월 지역의회는요. 마을의 공식 표기를 FUGGING 영어 발음으로는 fogging으로 바꾸기로 의결. 결국 마을의 이름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꾸려면 확 바꾸지 또 퍼깅은 뭐야? 이게 글로벌이 되기 전에 아무 문제 없었던 게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마을 이름을 당당히 말 못했던 주민들. 이젠 당당하게 밝히세요. 푸깅이라고요. 너의 이름은 19, 6위를 공개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그 이름의 비밀.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무려 91.56%를 차지. 매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바로 G사, 구비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세계 최대 검색 엔진 G사의 이름은 대체 무슨 뜻일까? 어디서 유래됐을까? 저게 이제 뭘 찾아보다라는 단어로 아예 쓰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정사가 돼버렸는데 네. 저는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뜻이 없다. 네. 약간 저거는 뜻은 몰라도 어감은 좋아. 귀여워. 발음도 입에 딱 쉽고. 붙긴 하지. 입에 딱딱 붙잖아.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G사의 이름은 사실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로부터 비롯됐다는데요. 1996년 당시 스탠퍼드 대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방대한 웹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뱅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검색 엔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새 이름을 고민했고요. 이에 동료 대학원생이었던 샨 앤더슨이 낸 아이디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니까 10을 10의 100제곱한 수. 구글 플렉스 어때? 오, 그거 좋은데 대신 그거 너무 기니까 10의 100제곱인 구골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웹페이지를 품겠다라는 포부를 담아서 무한한 수를 빗대 표현하는 구골이라는 이름을 고른 건데요. 근데 구골이잖아요. 왜 구글이 됐죠? 당시 샨 앤더슨은 구골이라는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샨 앤더슨이 실수로 구글 스펠링인 GOOGOL 대신에 GOOGLE로 잘못 기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레리 페이지는요. GOGL이? 그거? 오히려 입에 쫙 붙는데? 오히려 좋아. 오타로 잘못 기입된 이름을 공식 이름으로 땅땅 등록했고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잘못 써진 오타는 전 세계인들에게 필수적인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 대박이다. 잘못 기입한 거구나. 오타가 시작이네. 오타를 낸 거죠. 구골 될 뻔했네. 야, 실수가 역사가 됐네. 실수로 잘못 기입했던 이름이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름이 됐다. 우리는 미처 몰랐던 검색 엔진의 탄생 썰이었습니다.